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얘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3월 10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검찰총장직을 전격 사퇴하고 사실상 정치의 길로 접어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메시지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이죠. 메시지 1탄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와 전화 인터뷰를 했죠. 그때 LH 사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이 사태에 대해서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죠. 자, 그런데 오늘 2탄이 나왔습니다. 메시지 정치 2탄. 검찰총장직 사퇴하고 나서 2탄이죠. 그전에는 뭐 국민일보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자, 윤석열 메시지 2탄은 세계일보 법조 출입을 했던 김민서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나왔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청년들에게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룰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어야 된다. 이것도 LH 사태와 관련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공정해야 할 게임의 룰조차 조작되고 있어서 아예 청년들에게 성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배경 없이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청년들한테 이런 일이 없어도 이미 이 사회는 살기 힘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말이 이겁니다. 이런 시기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고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믿지 못하면 이 나라 미래가 없다. 청년들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윤석열이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기치로 정치를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1탄 메시지는 정의 쪽에 맞췄다면 지금 2탄 메시지는 공정 쪽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덧붙입니다.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지원책도 꼭 필요하지만 청년들에게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조국 씨였습니다. 조국 씨 아들, 딸들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져서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뭐 의사 되고 막 그런 의혹들이 지금 법원 판결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이 수사를 총지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룰 이것을 청년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묘하게 오버랩되는 윤석열의 가치가 나타나는 그런 그 메시지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의 메시지 정치는 계속되겠죠. 지금 강연을 한다고 하고 또 SNS 계정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선까지 계속 메시지 정치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현안 관련 메시지 업무를 담당할 참모를 이번 주 안에 선임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대선 캠프가 꾸려지는 그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메시지 관리죠. 어떤 윤석열이 전직 초년생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윤석열에게서 나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촉각을 곤두 세우고 저도 지금 메시지 2탄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현안 관련 메시지 업무 총괄할 참모가 이번 주에 선임이 되면 대선 캠프가 본격적으로 꾸려지는 시동이 걸릴 테고 메시지 못지않게 정치 초년생인 윤석열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이 대선 캠프에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인지 어떻게 꾸려질지 이것이 관건입니다. 야, 그런데 지금 최근 어제 오늘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 주변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꼬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윤사모 해서 우리 2만 명 모았다 하고 그런 조직도 있었고 법조계에서는 누구 정치권에서는 누구 친한 사람 막 이야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메시지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윤석열 정치 초년생 윤석열에게 그런데 윤석열 주변에 또 선거철이면 나타나는 선거꾼들도 좀 꼬이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을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전에 만났었다는 김한길 전 대표나 정대철 전 의원, 이런 원로들은
좀 합리적으로 평가를 받죠. 합리적인 사람들로 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뭐 멘토로 이렇게 뭐 해서 조언을 듣고 하는 건 뭐 그런 건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이야기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 중에 정동영, 윤여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은 아시다시피 뭐 대선에 또 출마를 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졌죠. 그리고 당과 선거구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 출마를 하면서 상당히 좀 정치적인 신뢰를 좀 잃어버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정동영 전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윤여준 같은 파평윤 씨 동문이라고 하면서 윤여준 씨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과 같이 뭐 몇 차례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또 언론에 합니다. 언론에 하고 어떤 뭐 강연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윤석열을 파평윤 씨 문중에서 뭐 집중적으로 도울 거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력 주자가 나오면은 멘토를 자처했던 사람이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도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 때도 다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인이 멘토라고 이야기 자임을 했던 인물들이 이해창, 박근혜, 오세훈, 안철수. 자, 어쨌든 뭐 제략가라는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기존 정치권과 다른 새로운 정치하려는 모습을 보이려면은 사람들도 새로운 사람들로 좀 이렇게 캠프를 꾸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메시지도 나오죠. 거기서부터 좋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니면은 이재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옛날식 정치를 할 가능성이 이것을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인물 면면들을 보면은 좀 그런 위험성이 윤석열 총장에게도 보이기 시작했다. 근데 어쨌든 이 메시지 정치를 통해서 윤석열의 가치, 정의의 가치든가 뭐 공정의 가치 이런 것을 알리기 시작한 측면, 이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